소장들의 수다스런 점심시간 소수점.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에는 배치하는 것까지 끝났었고 그때 제비뽑기 하고 끝났었나요? 그죠? 그때 이 소장님 돌발 상황으로 못 오시고 네. 그래서 대신 제비뽑기 뽑아가지고 각자 사이트를 배정받아서 그 사이트의 건물을 이제 디자인해서 앉혀오는 걸로. 그래서 지난번 제가 리셉션 동을 뽑았어요. 리셉션 동이랑 이벤트 공간, 그 공간들의 위치나 바라보는 방향 자리를 잡아봤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주차 6대 돼 있는 쪽에 바다로부터 둘레길로 가는 길이 있고 그게 저희 주 진입일 것 같고요. 그래서 스테이 1, 2, 3이 있는 그 위쪽이 수국밭이랑 건너편 전경이 보이는 이제 북서향이죠. 그래서 이제 햇빛이 많이 보이니까 그 경관을 보는 데는 더 좋은 방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서 주차 6대 위에 있는 진한 회색은 리셉션 동이 될 거고 왼쪽에 밝은 회색은 이벤트 동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3D 탑에서 찍은 건데 아래쪽에서 바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둘레길로 와서 우리 지형의 가장 높은 쪽에서 진입을 하고 주차를 6대를 하게 되고요. 그 주차장이랑 우리 숙소가 있는 단지 사이에는 담벼락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담벼락은 우리의 건물들은 조금 시야를 가려주고 그 건너편에 있는 하늘이랑 경관만 이렇게 필터링해서 보여주는 장치가 될 거고, 저 담벼락을 따라서 여기서는 오른쪽, 그래서 경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자연 지형을 그대로 느끼고 코너를 딱 돌면은 이제 리셉션 동에서 이벤트 동으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쫙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는 리셉션 동이 있을 수 있고 그 왼쪽에 이벤트 동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저희가 이걸 한 번에 찍는 건 아니고 한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건데, 그 당시에 리셉션 동의 왼쪽에 가는 게 어떤 것 때문에 좋다고 했었는데, 갤러리가 좀 더 퍼블릭하니까 맞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리셉션 동의 왼쪽으로 가면 사실 리셉션 동 안에는 이제 세탁실이랑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게 리셉션 동의 왼쪽으로 가면 경사를 끝까지 내려와서 리셉션 동을 지나서 다시 오른쪽으로 통과를 해서 가야 되는데 그 세탁실이나 린넨실을 넣을 실을 가로로 길게 넣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저 건물의 폭에서는 공간 배치나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지 않아서 리셉션 동을 그냥 오른쪽에 그냥 붙여서 두게 됐고, 왜냐면 리셉션 동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걸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꼭 나가지 않아도 괜찮기 때문에 그쪽에다 린넨실을 두고, 갤러리는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통과 동선이 된다고 했을 때 왼쪽에 있는 뒷마당이랑 가운데 마당으로 오히려 그 컨텐츠가 확장돼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했고, 그래서 갤러리 전시가 있을 때는 끝까지 내려가서 갤러리 전시를 보고 리셉션으로 올 수도 있고, 없을 때는 램프의 중간에서 바로 몇 계단 내려와서 리셉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고요. 저희가 이제 북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되게 급하게 낮아지는 지형이라 이 주차장과 리셉션 이벤트 동도 제법 이제 고도 차이가 좀 나고 땅의 지형 높이 차가 좀 나고, 이 리셉션 동 이벤트 동이랑 밑에 있는 숙소 동이랑도 레벨 차가 제법 나요. 3m 정도 높이 차이가 나서 이게 한편으로는 어쨌든 이게 영역이 잘 구분되는 장점이 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마당에서 저 브릿지를 통해서 그 북쪽으로 있는 자연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이제 한번 자연을 감상하고 되돌아서 숙소동으로 내려가는 그런 동선을 여기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다에서 둘레길을 따라서 지금 오르막으로 올라가는 상황이죠. 우리 사이트가 여긴 거죠? 맞아요. 저 오른쪽에 저희가 이제 펜션이 소나무 가로수를 안쪽에 딱 이렇게 배치된 걸 볼 수 있고요. 이 장면이 아까 전에 제가 개념도에서 말씀드렸던 주차장과 우리 단지 사이를 가려주는 이제 담벼락이고, 저 담벼락이 없었으면 되게 각양각색의 집들이 이제 보였을 텐데,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걸 단정하게 딱 가려주고 나무랑 하늘만 이렇게 볼 수 있는 담벼락이고요. 이 담벼락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자연의 경사를 다시 경험하면서 좀 더 낮은 레벨의 단지로 내려가는 게 되고, 담벼락 끝에 다다라서 돌아섰을 때 우리 리셉션 동이랑 이 담벼락 사이를 통해서 건너편 경관을 한번 보고 돌아서 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뭔가 길 가다가 풍경이 보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골목길에서 딱 코너를 딱 접어들면 새로운 씬이 딱 보이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고, 다시 돌아서서 이 가운데 있는 골목길도 좀 더 이제 얕은 경사로 돼서 이제 주차장보다 좀 더 낮은 리셉션 동 레벨로 내려가는 동선이 될 거고요. 좀 더 가다 보면 이제 중간에서 오른쪽 아래 살짝 보이는데 계단을 통해서 이 경사로와 리셉션 동 마당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리셉션 동의 처마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리셉션 동이고,
안으로 들어가면 간단하게 안내하고 잠깐 기다릴 수 있고, 뒤쪽에서는 린넨실이 있어가지고 세탁도 하고 창고로도 쓰는 그런 소박한 공간이고, 바 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약간 작은 라운지, 그래서 뭐 체크인이나 체크아웃 할 때 살짝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요. 갤러리에서 무슨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여기가 약간 안내하는 리셉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이제 리셉션 동이랑 갤러리 동 사이의 중간 마당에서 갤러리를 본 모습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아래 지붕면들이 여기서는 충분히 다 보이겠네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갤러리 동을 들어오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 반대편 문을 통해서 나가면은 뒷마당 있을 거고요. 여기에 있는 뭐 전시 물품 같은 것들은 이게 뭐 테이블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저 다 치우고 한쪽 벽에 그림이 다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컨텐츠에 따라서 계속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마당으로 나가면 이렇게 야외에서 전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갤러리동 뒷마당 쪽에서 그 아까 내려왔던 램프를 다시 돌아왔을 때 모습이고요. 그 램프로 다시 중간마당으로 왔습니다. 저 앞으로 쭉 가면은 저희 숙소동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계단 동선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뭐 실제로는 뭐 이렇게 난간 같은 것들이 다 있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브릿지를 통해서 끝까지 오면은 우리가 현장 갔을 때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수국밭을 이렇게 한번 보고 돌아서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계단 뒤로는 건물을 또 설계한 건 아니라서 저기가 전망대 역할로 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때까지 왔던 걸 전경을 보면 이런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맡은 숙소의 위치는 왼쪽에서 첫 번째인 스테이 1번이고요. 그 대지의 특성이 맨 하단부에는 사우나 같은 오브제를 짓기로 했어서 거기랑 좀 가깝다는 연계성이 있고, 그리고 맨 왼쪽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테이 2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통로가 복도로 쓰일 것 같거든요. 진입로 구간이. 근데 저는 그 구간을 그냥 쭉 지나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통로를 좀 온전히 제 공간으로 쓸 수 있다? 약간 그게 좀 다른 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저 대지에서 저희가 그때 각자의 일상을 좀 이제 숙소에 담아서 특색을 담아보자고 했었는데, 제가 지내면서 좋아하는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 자연적인 거를 보면서 멍 때리거나 좀 관찰하는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푸르른 식물에 그림자 떨어지거나 이파리들 관찰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비 오는 날 그냥 쳐다보고 있거나 약간 물멍 때리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요소로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랬을 때 그게 들어가는 게 정원이랑 수공간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단독주택을 갖게 되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마당을 두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깨우는 걸 바로 바깥에 나가서 땅 밟으면서 햇빛 쬐면서 잠 깨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실상 저는 아파트에 살아서 밖으로 나가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확 줄어서 바로 나갈 수 있는 마당이 있으면 되게 제 일상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이번 숙소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 정원이랑 수공간을 이제 제 대지 안에 어떻게 담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두 개의 공간이 같이 합쳐지기보다는 따로 떨어져서 관찰도 다르게 하지만 한 공간에서 좀 동시에 보일 수 있으면 좋겠다, 오버랩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대지의 중앙에 가운데 사이로 끼는 형태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대지가 약간 경사지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벨 차를 좀 나누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숙소의 왼쪽에는 정원이 들어서고 오른쪽에는 이제 수공간이 들어서서 저런 단면적인 공간이 있어도 복합적으로 한눈에 다 읽혀질 것 같아서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정원이랑 수공간 요소가 조금 나눠지는데, 정원이 저는 앞에 진입하는 마당에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진입마당이니까 완전히 오픈이 되긴 하는데 또 침실에서 바로 나와서 밟아야 되니까 조금 가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사이에 낮은 그냥 경계석을 둔다거나 수북을 둬서 두 공간이 조금은 분리되는 느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수공간 같은 경우에는 실내랑 야외를 나눴어요. 그래서 야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사람이 와서 원하면은 물을 채우잖아요, 스파에. 근데 야외는 그냥 항상 물이 채워져 있는 수공간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안에 스파를 굳이 하지 않아도 밖에서 물을 바라본다거나 햇빛이 물의 그림자가 벽에 비치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물결이 이렇게 바람에 스치면은 그게 이제 벽에도 비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가 조금 보이면 좋겠다 싶어서 수공간도 2단계로 좀 나누게 됐어요. 이게 이제 위에서 봤을 때의 뷰인데요.
왼쪽 아래쪽이 이제 공용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고, 그리고 이제 정원을 먼저 만나서 정원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에 이제 수공간이 저렇게 끼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스파를 할 수 있고, 그 왼쪽에서 오픈돼서 사용할 수 있는 거실이랑 이제 침실을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스파랑 연계돼서 좀 열린 공간에서 즐길 수 있고, 좀 가려져야 되는 화장실이나 샤워실을 맨 오른쪽으로 둬가지고 벽을 통해서 가리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게 계단에서 내려와가지고 바라본 뷰고요. 선웅 소장님의 건물의 저 옆에 통로를 지나쳐서 이제 제 숙소로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저 벽을 지나면 이제 여기가 제 숙소 앞이고요. 앞에 담벼락에 살짝 서 있어서 뒤에 이제 정원이 좀 보이는 정도이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이 완전 공용 진입로가 들어오는 부분이고, 저 왼쪽 정원 부분은 좀 침실이랑 더 연계해서 쓴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침실에 문을 두고 그냥 언제든지 나와서 쓸 수 있는데, 공용부랑은 정말 낮은 담벼락을 둬가지고 그냥 경계만 구분하는 정도로 보고 있어요.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마주하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물 공간인 스파가 보이고 화장실로 가는 길이랑, 이제 왼쪽에는 침실로 이어지는 이제 통로같이 이어집니다. 정원 쪽 있는 부분에 침실이 있어서 그 침실에서는 언제든지 정원 쪽으로 문 열고 나가서 좀 정원을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정원 있는 부분에 이제 좀 낮은 선반을 뒀어요. 그래서 저기는 앉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화장대처럼 선반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침대 근처에서 노는 걸 좋아해서 침대에 앉아서 뭘 할 때도 많고, 기대가지고 책 보거나 뭐 작업할 때도 많아서 그 근처에서 그 작업하거나 쓰거나 쓸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약간 앉았을 때 좌식 테이블로도 보고 있습니다. 침실에서 이제 정원을 나갈 수 있는 뷰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침실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넓게 바라봤을 때 거실 뷰랑 이제 스파가 거의 한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외부 수공간까지 한눈에 보여서, 또 오른쪽에는 사실 정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고 싶은 거를 보면서 관찰하거나, 이제 흰 벽이 있으니까 그림자를 통해서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여유를 즐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침실에서 바로 앞에 연결되어 있는 주방 부분이에요. 저희가 저번 스터디에서 얘기했을 때 각 스테이마다의 성격을 조금 달리했던 게, 제 스테이에서는 간단한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정도는 넣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에 이제 주방 부분이 있고 테이블을 두고서 약간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돼 있고, 그 왼쪽에 지금 이제 스파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스파에서 이제 더 오른쪽으로 보면 화장실이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가 화장실이고, 이제 가운데가 세면대가 있고, 맨 왼쪽이 샤워실로 돼 있어요. 그 샤워실 통해서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제 좀 누워서 쉴 수 있는 선베드가 있고, 선베드 앞에가 이제 외부 수공간이에요. 그래서 외부 수공간에서 그냥 물을 바라볼 수 있다거나, 저 외부 수공간 앞에가 또 유리로 돼 있어서 내부까지 그림자가 비치게 돼 있거든요. 좀 그렇게 내부로 해서도 물을 좀 보고 멍 때릴 수 있게 그런 공간을 계획했어요. 이제 스파하고 다 끝나고 마지막에 보면은 제가 사우나랑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우나랑 연결될 수 있는 동선을 계단으로 내려서 이제 내려간다고 본 거예요. 이거는 단면인데,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다이어그램처럼 왼쪽에는 정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숙소가 있고, 그 맨 오른쪽에 이제 수공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계속 장면이 담기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석하게도 참석을 못해서 저번 시간에 가운데 부지에서 계획을 시작했고요. 가운데 대지의 특징이 저 리니어한 수직으로 서 있는 저 동선을 끼고 있는 부지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있는 대지들에서 어느 정도 이격거리를 또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간에 거기서 이제 여유 공간들을 둬야 되기 때문에 배치 자체를 처음에 시작할 때 긴 배치를 검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 제가 생각이 들었던 거는 이 지역 특색 중에 하나였던 대나무가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대나무를 보면은 긴 형태에서 저 중간중간에 마디막이 있고, 그 마디막들이 공간을 이렇게 나누는 형태의 식물인데, 그 방식을 차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간략한 평면도인데요. 세로로 바깥쪽에 외피가 두껍게 있고, 마치 대나무처럼, 그 다음에 중간에 마디막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공간들이 마디막으로 공간을 구획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마디막은 저 출입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현관 부분, 거기로 들어오는 첫 번째 마디막이 이제 그 출입 동선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저 살짝 올라가 있는 요철 부분처럼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간단하게 짐을 정리하고 들어오면 저 긴 복도에서 이제 자연 채광을 느끼고, 두 번째 마디막으로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과 저 욕조 공간들을 마련해서 거기서 샤워를 하거나 반신욕을 하는 공간이 되고요. 그 다음 마디막은 이제 명상을 하는 공간으로 구획을 했어요. 그 다음 마디막이 이제 침실이고, 침실에서는 자연을 바라볼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가 되면서 저 북쪽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경관이 좋았던 수국밭으로 나갈 수 있는 마지막 마디막인 테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외부 동선을 계획을 해서 동일하게 일동처럼 사우나로 갈 수 있는 동선을 계획할 예정입니다. 이제 얘는 단면인데요. 이 단면을 보시면 바깥으로 두껍게 그려져 있는 선이 구조체의 역할을 하고, 가운데에 저 사선으로 또 두껍게 있는 공간이 이제 설비들이 지나가거나 구조체를 잡아줄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주황색 선으로 그려진 게 이제 그 사이 공간으로 빛이 들어오는 걸 나타냈는데, 저 복도에서 이제 사계절, 그 다음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빛의 형태가 달라지고 빛의 색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게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마디막 중에 그 명상을 하는 공간에 대한 스케치인데요. 가운데에 건물을 관통하면서 이제 빛과 자연이 관입을 하고, 그 관입된 자연을 온전히 느끼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얘는 이제 종단면도인데요. 각각의 이제 마디막의 성격을 알 수 있게 구성을 한 거고, 저 자연에 있는 공간이, 자연이 명상을 하는 저 공간이 저희가 화장실 혹은 욕조로 쓰는 저 공간에도 연관이 되고 침실과도 연관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용 복도에서 건물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지금 제가 선정된 위치에서는 가운데로 들어가는 브릿지와 일동으로 들어가는 그 복도 공간, 공용 복도 공간 사이에 이제 위치하다 보니까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그 두 면은 솔리드한 벽체로 계획을 해서 내부에서 충분히 그 프라이빗한 공간을 느낄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출입 동선에 대한 것도 가릴 수 있게 수벽을 세워서 동선을 가려준 모습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경사지가 있고요. 이 경사지를 한 번 더 느낄 수 있게 살짝 경사지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다시 한 번 내려가는 형태의 이 구릉지의 형태를 느낄 수 있는 동선을 계획을 했고요. 들어와서 현관문을 열고 이제 있는 공간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이제 좁고 긴 이 현관 공간을 통해서 뭐 짐 정리나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파룸 공간에 하고, 저 끝에 이제 빛이 떨어지는 저 공간들이 보이면서 약간의 힌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빛이 떨어지는 건데, 일단 제가 이렇게 빛에 집중하는 공간을 만든 이유가 제가 언제 행복한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작가별로의 특색을 잘 느낄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의 각 동에 대한 취지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행복했던 게,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건축사 시험 공부도 하면서 그 시절에 눈가 촉촉해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이제 알람을 맞추지 않고 햇살을 맞으면서 잠에서 깨는 그때의 삶의 패턴이 정말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정말 사는 느낌도 났고, 그 다음에 오히려 더 규칙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알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너무 떠올라서, 우리는 지금 일상 속에서 우리는 거의 이 스마트폰의 알람에 거의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이 숙소에서만큼은 알람들을 끄고 이 자연의 공간들을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에서 빛을 굉장히 강조하는 공간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복도로 들어오면 이 복도에서 저 오른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꺾이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 벽체 자체가 빛을 받는 도화지의 역할을 하고, 이 도화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출부터 일몰까지 이 빛의 방향과 빛의 색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단어가 너무 멋있어. 빛을 받는 도화지. 일출에서 이제 파란색 빛이 이제 밝은색, 흰색 빛으로 됐다가, 그래서 이렇게 쭉 빛이 변하죠. 이 공간들을 따라서. 좀 주황색에서 붉은색까지를 이렇게 한 번에 보고 다시 밤의 색깔, 푸른 색깔로 변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오른쪽 문에 원래 문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이 왼편에 있는 공간이
그 화장실과 욕조가 있는 공간이고, 저 가운데 그 선반처럼 보이는 게 세면대가 있는 공간이고, 그 오른쪽으로 살짝 자연이 보이는 공간이 명상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달려 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그 명상 공간하고의 계급부가 연결돼 있고,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러 가요. 졸린 눈으로 뜨거운 물을 맞으며 마치 그 영화 서편제에서 목소리 득음 수양을 하듯이 꽤 오랜 시간을 요 뒷목에 물을 맞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 하루의 스케줄을 정리하거든요. 어느 구청에 먼저 전화를 해야 될까? 허각관저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공간으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샤워도 하고, 저 아래 공간에서 그 계단식으로 조적식으로 만든, 요즘에 흔히 만드는 그런 공간들처럼 반신욕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저 자연 공간을 바라보면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문 열리나요? 열릴 수도 있고, 그냥 그 아직은 미정이에요. 픽스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자연바람 맞으면서 샤워하는 거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부자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그 세면대가 있던 공간에서 그 옆에 있는 문을 열고 나가면 그 명상 공간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공간을 열고 들어가면 아까 단면에서 봤던 것처럼 그 지붕의 일부가 열려서 하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그래서 다른 건물들도 안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안 느끼면서 온전히 자연, 하늘, 나무, 그 밑을 바라보면 또 땅도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나무와 밑에 땅을 동시에 바라보면서 명상을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오면은 아까 그 도화지로 있는 벽을 지나서 끝으로 오면 이제 침실 공간이 나오고요. 돌아서 들어오면 침대 머리 너머로 동일하게 이제 자연 공간을 바라보고, 이 침실 공간도 동일하게 저 도화지처럼 빛이 이제 시간대별로 조절하면서 저 침대까지 빛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눈을 뜰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기 위해 저 후면 부분에 창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 침대에 누우면 저 삼각형 공간으로도 이제 하늘을 바라보면서 시간의 변화를 느낄 수 있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복도 끝에서 이제 문을 열면 이렇게 자연의 경관이 펼쳐지고, 이렇게 쭉 나가면 이제 테라스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수국밭이죠? 네. 그래서 이 스케치업을 보시면 저렇게 마디가 이제 보이는데, 첫 번째 출입마당, 두 번째 이제 욕실이 있는 마당, 세 번째가 이제 명상 마디고, 그 명상 마디에서 저 나무가 있는 공간이 바닥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네, 흙도 같이 바라볼 수 있게. 위도 아래도 다. 네, 다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침실, 그 다음에 이제 테라스가 있는 마디고, 테라스가 있는 마디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여기 3D에선 표현이 안 돼 있지만 그 계단을 설치를 해서 사우나로 동선을 만들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스테이 3번을 맡았고요. 원래는 사실 스테이 2하고 3이 붙어 있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다가, 이번에 조금 배치가 조정되면서 리셉션에서 내려가는 계단 바로 옆에 아예 독립적으로 스테이 3이 배치가 되어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스테이 갔을 때 뭐 방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조금 이제 선웅선생님께서 이제 스테이 2번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실들의 영역성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거를 문으로 구획하는 것보다는 바닥 레벨차를 가지고 좀 영역성을 구분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무래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형이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을 받아서 판을 만드는 걸로 접근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단면적으로는 자연스럽게 가장 안쪽에 침실 공간을 두고 제일 그 외기랑 만나는 쪽에 선룸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 선룸을 계획하는 게 저한테는 조금 주요했는데, 뭐 선룸 그냥 창문 있고 거기에 뭐가 다를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거는 발전 과정에서 더 조금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고, 창 쪽에다가 조금 특정적으로 여러 행위나 활동들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었고요. 그거는 뭐 조망의 이유도 있고 채광의 이유도 있고, 보통은 그냥 이렇게 뭐 거실처럼 약간 실이라기보다는 넓은 공간을 중심에 배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한테는 선룸이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밖을 조망하면서 조금은 정적인 자기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배치를 해봤고요.
그 썬룸이 그냥 햇볕을 받는 공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는 발코니 쪽에다가 이렇게 튀어나온 큐브처럼 설치되는 그런 실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마시거나 돌출된 온실 같은 느낌이죠. 꼭 돌출됐다기보다 그냥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관찰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기서 응대를 하거나 사람들이랑 이렇게 친교 활동하거나 이런 실들을 썬룸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한국은 햇을 잘 안 받으려고 하는 습성이 되게 많아서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외에서보다는 수영복도 전부 다 래시가드 있고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것 좀 되게 재밌는 것 같다. 집을 찾을 때는 그렇게 남향에 채광 많은 걸 되게 찾잖아요. 근데 또 햇볕에 나갈 때는 그렇게 가리잖아. 남양에 살면서도 블라인드를 그렇게, 쳐. 그렇게 블라인드를 치고 커튼을 치고 우리가 이동수단만 봐도 어떻게든 가려. 커튼 치고 막 KTX도 내리고 저는 이런 공간이 되게 오히려 한국이어서 특별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거기서 이제 쭉 들어오셔서 현관이 있고요. 들어오면 이제 왼쪽에 구분된 화장실이랑 이제 샤워 공간 같은 게 있고, 오른쪽에 침실이랑 그 앞에 이제 중간 영역이 있고, 이제 앞쪽으로 썬룸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리셉션동에서 내려오는 브릿지 하부를 통해서 건너오는 공간적 경험을 하게 될 거고요. 그 스테이 3번이랑 브릿지 하단 사이에 그 여유 공간이 있어서 거기는 조경으로 채워서 한 번 더 이제 스크리닝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는 자연스럽게 숲이 있어서 이미 경계에 있는 집에 들어가는 느낌이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들어왔을 때 바로 전면의 창으로 너머의 풍경이 보이게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단을 조금 낮춰서 단을 낮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 전면의 창 면적이 커지기도 하지만 이제 아래쪽까지 시야가 좀 확장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외부의 자연을 시각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제 확장감이 들 수 있게 하려고 단을 낮춘 게 있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단이 생기는 저 바닥, 기본적으로는 좌식 공간이라고 상정은 했는데 그 좌식 공간을 만드는 저런 테이블 이런 것들을 좀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두 개의 레벨에서 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테이블로 얕은 테이블이 조금 중심을 만들어주는 가구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 이제 오른쪽으로는 조금 높은 테이블을 또 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라운지 체어 같은 거를 두고 바닥보다는 조금 또 높은 레벨에서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이제 가장 안쪽에 침실에서 봤을 때 전경이고, 침실의 위쪽에는 천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3번이 제일 안쪽에 있는 스테이이긴 한데 자연스럽게 이제 좀 동향을 받을 수 있어서 침실 공간에서 아침에는 저런 간접빛을 좀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천창 배치를 했고요. 그래서 침실에서부터 이제 이어지는 저 테이블이 침실 공간도 조금 높게 설정을 했거든요. 저 중간의 영역에서 조금 이제 올라와서 침실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요 사이가 열려 있는데 여기는 패브릭 같은 걸로 좀 가볍게 막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밤 시간에는 침실 공간이 너무 시각적으로 많은 것에 노출되지는 않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침실에서는 되게 낮은 테이블이었는데 중간에 저 영역으로 오면은 앉아서 쓸 수 있는 테이블 높이 정도가 돼서 저기에서 뭐 여기저기 바닥 레벨을 조정을 하면서 앉는 레벨에 대한 고민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어떤 자세로 앉아서 어떤 장면을 마주보고 또 그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이게 제한된 공간 안에서도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조금 나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기서는 조금 이제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의 기대 앉아서 좀 멍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하단에 이제 조금 작은 창을 두어서 이제 썬룸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엄청 많은 뭐 채광이나 조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저런 액자 같은 장면으로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레벨의 창문 높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것들로 다른 장면을 여기서는 또 경험할 수 있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은편에서 봤을 때 장면인데 그 스텔 3번이 사실 코너로 완전 파노라믹하게 조망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이기도 해서 코너로 이제 창을 다 여는 것도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너머에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저런 숲의 냄새를 맡는다던가 공기를 맡는다던가 이런 활동을 저는 사실 좀 정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산림욕을 작게 할 수 있는 외부 공간 겸 테라스를 두고 이제 그쪽으로도 시각적으로 좀 확장되는 그런 공간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선룸에서는 저 테이블이 창문 쪽으로 이제 나지막한 테이블에서 뭐 다도를 하거나 저 단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등받이 같은 단에 기대어서 명상하거나 한국 사람은 위에 안 앉잖아요. 기본적으로 바닥에 앉죠. 그래서 그런 좀 작은 공간에서 사소하게 활동들을 조금 다르게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화장실은 반대편에 있고 샤워실인데 샤워실에서도 아무래도 기회잖아요. 밖에를 보면서 네, 욕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어쨌든 저 너머로 풍경을 같이 보면서 안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샤워 공간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선룸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풍경이고 그 침실 위에 있는 천창을 통해서 선룸 말고도 안쪽 깊이까지 좀 채광을 만들려고 생각을 해봤고요. 이게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전체적인 모습이고 사실 지붕을 되게 얕은 경사로 만들려고 했어요. 전체적인 건물의 분위기가 좀 가벼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구조나 구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선홍 소장님 거 되게 작은 것 같아요. 면적. 예, 작아요, 엄청. 면적이 작아요? 작은 것 같은데? 작아. 폭이 좁구나. 49가 안 돼, 49가 안 돼. 넓히면 비례감 때문에 높아져야 돼서 길어져야 될 것 같아요. 막이 추가되는 걸로. 그냥 막 단위를 좀 키우면 안 돼요? 예, 그래도 되죠. 셀을 좀 키우면 안 돼? 막이 붙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계속 집중을 했어요.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양쪽으로 개방을 못 하더라고, 내가. 그치?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개방을 하면 이 집은 안 팔릴 거예요. 근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폭을 늘리는 거를 집 자체를 늘리지 않더라도 저 입구 들어가는 벽 있잖아요. 벽으로 이렇게 그만 넓혀서 넓힌 침대에서 그쪽 약간 중정처럼 뭐 그렇게 그렇게. 또- 그러니까 전용 면적 자체를 늘리는 거는 저는 이제 대안으로 생각한 게 그때 제가 막 주방도 넣어보고 했잖아요. 이 말고 전 시간에. 그랬었나? 네. 주방 셀도 있었고 막 그래서 스케치해서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번보다 좀 여유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살짝. 낮아져서 그래. 이게 덩치가 좀 줄어 보이는 게 높이가 낮아. 지난번엔 더 높고 치솟았던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한 번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한 번 더 취합했었었는데 뭐가 문제였었죠? 크기가 되게 스케일이 달랐어. 제각각이었고 되게 유사했고 1.3이 되게 맞아요. 유사했었고 그 다음에 저 전경을 가로막는 특히 제가 설계해왔던 게 저 공용 공간들에서 갤러리 같은 데서 봤을 때 시야가 가려지는 게 좀 지붕 높이가 높았었죠 그때 훨씬. 그래야 더 다이나믹한 공간이 나왔었거든요. 저한테 집중했었을 때. 저희가 사실 여기에 협업하는 경우가 현장에서 많이 있나? 디자인적 협업은 잘. 이렇게 찢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예, 같은 프로젝트를 그냥 같이 하는 경우는 있어도 전혀 다른 건축물들을 합치는 경우는 많지 않죠. 한 땅에다가.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줄 몰랐었죠, 그죠? 특히 공용 공간에서의 분배가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달라서 막 건물이 거의 붙어 있고 막 그렇게 됐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그 리셉션 공간은 기존에 50제곱에 가까웠던 걸 되게 많이 줄였어요. 저 기장을. 면적은. 면적을 줄였어요. 길이가. 그래서 리셉션이 되게 컴팩트했구나. 예, 그래서 리셉션이랑 갤러리랑 원래 그 가로 길이가 비슷했었는데 맞아요. 저게 길어지면은 브릿지가 자꾸 오른쪽으로 밀고 나와서 저거를 배치를 하려고 저 좀 줄였어요.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맘껏 49를 다 못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점점 나가더라고요. 대지 끝까지 가면 이제 폭이 어느 정도 생각해 두신 게 있어서. 제가 대지 끝까지 튀어나갈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우나 공간들을 계획을 했고 거기까지 내려가는 공간을 우리 조경가랑 같이 협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마냥 앞으로 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지금 상태로는 엄청 컴팩트하게 들어간 건데 저는
조금 여유가 이제 조경가랑 협업하면서 공간에 여유가 좀 생긴다면 앞으로는 좀 더 나가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이동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중간에 원래 마당이 있었잖아요. 마당이 없어졌죠. 그 마당이 없네요. 원래 사실- 계단을 중심으로 마당이 있었던. 그렇죠. 사실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도 이 만들 수도 선호 소장님 있을 건물이 배치가 오른쪽 좀 네, 붙으면 맞아요. 거기가 마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당을 만드느냐 안 만드냐는 그 조경에서 이제 조금 협의가 되면서 마냥 그냥 빈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뭔가 의미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게 좋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벌써 끝났어요 리뷰가. 마무리 어떻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